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법원에서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11일 만인 11월 22일에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 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석방 이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에 왜 우병우 이름이 거론되나 이렇게 취재를 정해봤습니다. 김관진 석방에 왜 또 우병우가 거론이 되는가? 예. 왜입니까?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형사 51부 신광열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을 석방시켜준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하고 닮았다고요? 닮은 꼴이죠. 어떤 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는 TK 동양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경북 봉화 출신이고 서울법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19기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19기 동기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동기가 아니라 연수원에서 반과 조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반과 조까지 한 반이 한 60명쯤 되고 한 조가 20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수원 동기의 같은 반이거든요. 반이라고 친한 건 아닌데 반에 조까지 같고 고향도 같고 대학도 같으면은 그리고 친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 아주 각별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에다 했습니다. 각별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단 말씀.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김관진 장관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우병우 수석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김관진 장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단 겁니까? 몇 가지 의혹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의원의 언급대로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관진 전 장관은 보수의 아이콘처럼 포장되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나 추측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석방에 우병우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뭔지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워낙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게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에서도 나오고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 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등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도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정도로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법원이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우 전 수석을 2,500만 분의 1의 사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조 의원은 며칠 전 우병우는 처가인 삼남 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것 말고도 올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2회에 걸쳐 통신사실조회 영장도 기각되었다. 청구되는 족족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이것을 확률로 따져보면 2,500만 분의 1이다. 대한민국 성인 중 단 한 명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 한 명의 확률이다. 그래서 저건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법원이 이번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적부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우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앞서 설명한 대로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닮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조계에서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 국정농단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등을 알박기 하듯이 이른바 양승태 키즈들로 임명하고 양승태 키즈 퇴직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이례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구속이 됐는데 영장실시심사 통해서 이거를 적부심을 다시 신청해서
석방되는 거,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법원 관계자들, 법원 판사들에게도 확인을 해봐도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매우 이례적이래요. 수도권에 재직 중인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11일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이 말인가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은 신청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신청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된 지 열흘 11일 만이면은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이고 물론 뭐 적부심 제도가 있는 거지만은 뭔가의 교감이 없이는 내기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잘못 내면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게 되잖아요. 오히려 반성도 안 하고 이거 적부심을 신청해 그렇죠. 괘씸죄가 걸릴 수도 이게 있는데. 이제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 합의를 하거나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신청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거는 아마 석방될 걸 예견하고 한 것 아니냐. 확신이 있지 않고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의 상황과 적부심을 심사할 때의 상황이 변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구속 시점이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점에서 다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아하. 그렇지만 이게 11일 만에 그렇게 정반대로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는 그러네요. 좀 의문이고요. 갸우뚱하네요. 예. 또 사정 변경이 없다는 데 대해서 법원 관계자는 검찰 구속기간 20일 중에 절반 이상인 11일이 지났다. 예.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수사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참고인 진술도 받았고 압수수색도 추가로 진행됐는데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고요. 법원이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사실상 재판하듯이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를 불구속 재판 원칙을 내세우면서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게 맞느냐. 분명히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을 텐데. 그렇죠. 이걸 열흘 만에 뒤집는다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두고 사실 이걸 이헬령 비헬령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귀에 얘기도.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실 신광열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 삼거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우병우 전 수석과의 친분 그리고 인적 사항을 거론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런 의심을 않을 수 없는 게 이번 일이거든요.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법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부하들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장관은 석방이 된 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김관진 장관은 항상 내 책임이요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영장 심사에서는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랬는데 22일 열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총론에서는 내 탓이오 했는데 강론의 구체적인 책임 부분에 가서는 부하들 탓이오를 외친 거거든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좀 뭔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지시를 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군대의 명령 체계는 상명하복 엄정하잖아요. 그렇죠.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 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는 대응 작전 결과 등을 보고받고 V자로 결제한 것을 두고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V자 가지고는 그런데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한 뒤에 집행한 일들을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군대입니까? 그럼 그러네요. 장관은 허수아비인가요? 그러네요.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는다는 건 지시했다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사안 아닙니까? 법원이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판단하는 건 중대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이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지금 어떤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자신도 풀어달라고 하다가 검찰이 안 풀어주니까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잖아요. 여기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김관진이 무죄라든가 아니면 종전의 구속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다. 석방 시점에서 봤을 때 계속 구속을 유지시켜야 될 만한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있느냐의 입장에서만 판단한 거다. 그리고
이영선 전 경호관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된 걸로 보인다. 이게 무죄 판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아이 반가워. 난 MB라고 해. 기분 좋으셔? 왜? 관진씨. 아, 우르지. 그건 재밌더라. 뭐가? 풀어주면서 그 법원에서 그랬잖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아, 재밌지. 빵 터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관진씨 풀어주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깜짝 놀란 사람 많을 거야. 판사한테 밥 한 번 사요. 누구? 우리 심판사? 예, 그 우수석, 그 병우 씨 동기래매요. 근데 밥 사는 건 안 되지. 왜요? 나 돈 없어. 아이고. 돈 나가. 가뜩이나 많은 판에 나 쓸 것도 없는데 지금. MB님. 응? 나라 근간을 흔든 5만 가지 혐의가 나왔으면은 일단 그 시절에 나온 건 맞으니까 그 시절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미안한 기색이라도 가지셔야지.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해봤는데. 그러기 싫어. 아. 미안하질 않거든. 볼게요. 언제까지 버티시나. 보세요. 얼마든지. 응? 9년 동안 망가졌던 게 도로 돌아올라 한다.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난 최소한 같은 기간 9년 봐. 응?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 정부 레임덕이 더 빨리 온다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는구나. 그럼. 셈이 흐리시네. 쌤이 흐리긴 처음다. 난 유독 유난히 샘만 밝은 사람이야. 왜 이래? 장사 한두 번 하나 참나. 뭐 보면 알겠죠. 누구 말이 맞나. 앞으로 이것은 거대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싸움이 아니다. 에? 나를 둘러싼 우리 세력들과 현 집권 세력 두 진영 간의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내 목표는 뭐 늘 그래왔듯이 똑같지. 뭔데요? 국민들 이겨먹고 싶어. 아하. 그 재미 알잖아. 알지요. 이겨먹는 재미. 그러니까 알잖아. 난 이번 판에도 여전히 국민을 이겨먹는 전하제일이 되고 싶어. 왜? 난 MB니까. 들어갑시다.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상태 좋다니까 그래.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 내 앞에서. 나 진짜 그런 거 싫어. 입술 바짝바짝 마르시잖아. 침이나 바르시고 들어가요. 침은 원래 잘 말라. 매번 발라주잖아, 그래서. 와서 문 열어요. 오케이, 열렸어.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로 참 우리 당 식구들이지만 참 진짜, 가끔씩 요새 보면은 입이 쩍쩍 벌어질 때가 있어. 그쵸. 이번 판에도 봐봐. 세월호 6월 은폐한 거 그거. 그 얘기 나오니까 자한당, 바른당 말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난 솔직히 무슨 약 먹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도대체 다들 어디가 아프길래 저런 식으로. 약이나 어떤 처방전이 필요한 거지. 그 창피함을 모른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은. 그 자기들, 본인들이 집권할 때 해수부에 앉혀가놨던 그 사람이 그 은폐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말이야. 집권할 적에. 이 진상규명 방해하고. 막말하고. 그동안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 거를. 그거를 지금 현 정부 탓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와. 참. 본인들이 심지어 그러더라. 충격이다. 할 말을 잃었다. 뭐 도리가 아니다. 도리 웃기다. 도리를 나는 그들을 입에 통해 들을 줄 나 진짜 생각을 못했어. 저 그야말로 도리도리야. 고개가 절레절레 젖어진다 진짜. 그나저나 그 참사 유족들은 뭘 하십니까? 뭘 하시겠어. 자한당 바른당 닥쳐라. 구역질 난다. 아하. 엄청난 인내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지. 느껴지네요. 솔직히 그동안 한 짓들 보면은 그냥 갖다가 배대기에 쳐도 시원찮은데. 그 외면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말 갖고 말장난까지 치니까. 그러니까
괴물이네. 놀랍지. 놀랍네요, 참.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 보수당은 세월호에 세자도 꺼내지 말라. 어? 그건 안 되지요. 왜? 세비. 아. 이 세자가 당장 세비에도 들어가고. 그래, 국민한테 그러네. 돈 받아 쓰는, 머슴들 주제 말이야. 대놓고 사기치고, 국민들 희롱하고.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그지? 그럼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또 되니까 하는 거야. 또 깡은 있어. 깡은 있어. 저 쓸데없는 자신감을. 본인들이 집권한 시절에 이 참사를 갖다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 스스로 잘 알면서. 이제 와서 그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최근에 내가 들어본 막말 중에 최고야. 어? 최상위. 어떤 쌍스러움의 절정이라고 할까?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네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여전히 국민을 낮게 보는 거죠. 알로 보고. 알로 보고. 그래, 그렇게 안 보면 그런 발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발언들 한다는 것은 국민들 면전에다 정식으로 침 팍팍 뱉으면서 아이고. 여전히 이 국민들 갖고 놀아보겠다는 거야. 참 보면은 습관이 무서워. 그래, 그래서 놀던 가락들이 있어야지. 그럼 어디 가겠나, 그거. 국민이랑 싸우고 싶으면 정식으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까불지만 말고. 실제로 싸우면 이거 볼만하겠다, 그지? 누구 응원해요? 국민? 아니, 우리 애들. 나도. 나도. 어차피 국민이랑 붙으면 3초 만에 막 납작해지잖아. 불쌍하니까 우리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예.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 MB님을 보고 있잖아요. 애잔해서. 내가? 예. 아, 이거 오지랑 에이. 어떡할까, 이거. 지금 그 방이, 아니야. 예? 아니다. 가야지, 나는. 가면 되지. 가시든가. 가자. 아이고, 또 마이크를 치고 또 가다 아이고, 자빠지고. 진짜. 아이고. 쫄죠 이거. 자빠지기 싫으면 돌을 빼요.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이래?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야? 딱 걸렸잖아? 걸리다니. 그리고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글씨가 서명한 것은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 흐릿흐릿한 걸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설명해. 봐. 어디 봐. 봐. 네 거나 내 거나 다 안 선명한데. 그거는 글씨를 왜 노안이- 이중으로 찍었어? 노안이 글씨를 왜 와서 그런 이중으로 거야. 노안이. 양선장 뭐? 양이 뭐? 뱀 문고로냥 얼른 출발해.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무엇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세게 쳐 세게 치려고 나.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아.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야, 아프겠다. 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 기술 감독님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배에다 마이크를 따로 대주겠다 하니까 그건 오바야. 본인이 싫다고 했잖아. 그럼 세게 쳐야지. 뱃소리 나오기 전에 이 소리가 먼저 나왔을 거야. 그래 그거 걱정도 하더라. 꼬르륵 소리 들리면 어떡하냐고 또 걱정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딜 갈라 그런지 말해봐. 아 그렇지. 그것이 말이야. 경인 지방 우정청 우체국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집배원들의 초과 근로 시간을 조작해왔다잖아. 뭐? 조작? 그래 집배원들이 기록해놓은 거에 숫자만 쓱쓱 바꿔가지고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만들어봤다는 것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 수당도 안 챙겨줬을 거 아니여. 안 챙겨줘. 세상에. 지들 수당 아니라고 감히 그따위 짓을 해? 내 말이 그 말이여.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들의 양심에 난 털 밑장을 확 다 빼버려가지고 참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려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하라고 문거래 잠궈.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려고? 냄새. 죽이자. 아 사람이 어떻게 그 쌀벌한 냄새를 아니 그 쌀벌해. 아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그 숨 좀 크게 쉬지 마라. 아침부터 마늘에 고기 꼬먹고 온 모양이구만. 바람으로 나왔는데 마늘 냄새가. 코에도 나와. 심하게 먹었네. 아직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넣는다는 그 죽이자 말이야. 그렇지. 근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게. 지나치게 먼저 한 거 알아? 한 번 먼저 해가지고 미리 끊었잖아. 정말 타이밍 좋았어. 전화 받았네. 죽이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들이 집배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조작해가지고 수당도 안 챙겨줬.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말도 안 돼. 뭐 말 거의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왜?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전해 들었어. 아, 그래? 글쎄 주기자 말이 경인지방 우정청만 그런 게 아니래.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충청, 제주 암튼 서울청이랑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우정청에서 다 그딴 식으로 조작을 해오고 있었대. 뭐시여? 이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범죄를 보여줄라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저마다면 CD 밑장에서 노래 틀어 출발하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뱃속에 숙이 그 CD 꺼내. 그거 먹을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자꾸 외로움이 그거 밀려와. 호떡이 아니야. 그래서 호떡인 줄 알아. 외로움은 나는 싫어요. 장은수. 그렇지. 우병우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뭔지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전수석의 역할이 워낙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그게 뭐 최근에도 뭐 공정거래위에서도 나오고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 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등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도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정도로 많기 때문이고 예. 두 번째는 법원이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우 전 수석을 2,500만 분의 1의 사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러면서 조 의원은 며칠 전 우병우는 처가인 삼남 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것 말고도 올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그렇죠. 2회에 걸쳐 통신사실조회 영장도 기각되었다. 청구되는 족족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이것을 확률로 따져보면 2,500만 분의 1이다. 대한민국 성인 얘기예요. 중 단 한 명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 한 면의 확률이다. 예. 그래서 자관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법원이 이번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적부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우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앞서 설명한 대로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신청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거는 아마 석방될 걸 예견하고 한 것 아니냐. 확신이 있지 않고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의 상황과 적부심을 심사할 때의 상황이 변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구속 시점이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점에서 다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아하. 그렇지만 이게 11일 만에 그렇게 정반대로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갸우뚱하네요. 예. 또 사정 변경이 없다는 데 대해서 법원 관계자는 검찰 구속기간 20일 중에 절반 이상인 11일이 지났다. 예.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수사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참고인 진술도 받았고 압수수색도 추가로 진행됐는데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예. 이거는 조금 좀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고요. 법원이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사실상 재판하듯이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를 불구속 재판 원칙을 내세우면서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게 맞느냐. 분명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법원에서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11일 만인 11월 22일에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 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석방 이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에 왜 우병우 이름이 거론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김관진 석방에 왜 또 우병우가 거론이 되는가? 예. 왜입니까?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형사 51부 신광열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을 석방시켜준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하고 닮았다고요?
닮은 꼴이죠. 뭐 어떤 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는 TK 동양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경북 봉화 출신이고 서울법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19기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19기 동기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동기가 아니라 연수원에서 반과 조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반과 조까지 한 반이 한 60명쯤 되고 한 조가 20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수원 동기의 같은 반이거든요. 반이라고 친한 건 아닌데 반의 조까지 같고 고향도 같고 대학도 같으면은 그리고 친할 가능성이 훨씬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 아주 각별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에다 했습니다. 각별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단 말씀. 네.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김관진 장관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우병우 수석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김관진 장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단 겁니까? 몇 가지 의혹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의원의 언급대로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관진 전 장관은 보수의 아이콘처럼 포장되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나 추측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석방의 저기 워낙 닮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조계에서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와 영장 전담 판사, 국정농단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호 부장 판사 등을 알박기 하듯이 이른바 양승태 키즈들로 임명하고 양승태 키즈 퇴직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이례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구속이 됐는데 영장실질심사 통해서 이거를 적부심을 다시 신청해서 석방되는 거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법원 관계자들, 법원 판사들에게도 확인을 해봐도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매우 이례적이래요. 수도권에 재직 중인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11일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이 말인가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은 신청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신청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된 지 열흘 11일 만이면은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이고 물론 뭐 적부심 제도가 있는 거지만은 뭔가의 교감이 없이는 내기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잘못 내면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게 되잖아요. 오히려 반성도 안 하고 이거 적부심을 신청해 그렇죠. 괘씸죄가 걸릴 수도 이게 있는데. 이제 형사 피자의 경우에 합의를 하거나